수필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승훈 수필지. 어머니 당신이 있어 살았습니다. 중에서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 이승훈. 장마가 온다더니 불볕더위가 연일 약올라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산밑 시골집이라 염려는 덜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내를 이룬다. 속살거리고 부딪히고 휘어지며 어머니를 향해 흐르는 것이다. 주말만이라도 내려가 함께 지내면 그간 쌓였을 외로움도 가시고 이 방 저 방 우중우중 들락거리며 두런두런 사람 사는 집 같을 텐데 그 하나 챙길 수 없는 내 시간이 초라할 뿐이다. 동그만이 놓인 빈집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일 어머니를 생각하면 한겨울 땅거미 밀려오듯 어머니의 외로움이 밀려온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가 잠겨있거나 착 가라앉아 있으면 가슴이 덜컹한다. 주무시다가 받아서 그렇다거나 누워있어서 목소리가 그러하다면 안심이지만 어디 아픈 기색이라도 느껴지면 서울과 시골의 아득한 거리만큼이나 안타까움이 늘어진다. 어머니를 아주 깊숙이 가두어 둔 듯한 죄책감이랄까.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 어머니는 한 번씩 목소리를 돋울 때가 있다. 오늘도 전화를 거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다. 어머니의 어투는 번이가 서려 있다. 그 어투 앞에서 아들은 불처사가 된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자식은 자식일 뿐이요.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내 아들은 나한테 꼼짝 못한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부리듯 내세우는 어머니이다. 그런 권위가 짓눌러 나는 더욱 공손해지는데 다소 서운하기도 하다. 반존대라도 써서 걱정하지 마시게 나 잘 먹고 잘 있네 해주면 좋으련만 오냐 걱정 마라 왜 그리 신경을 썼사 하며 휘어잡던 말을 끊는다. 다른 형제와는 달리 나는 어머니에게 만만한 존재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을까마는 그것이 당신 방식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안다. 아무것도 물려주는 게 없어도 자식에게 당당히 하는 어머니로서의 멋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힘이 들어간 목소리는 지금 당신이 마을회관에서 마을 사람들이랑 함께 있다는 뜻이다. 다소 오버하는 때로는 호들갑스럽다고 느낄 만큼 목소리가 크다. 마을 어른들과 약주를 한잔하였을 때는 목소리가 더 크다.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데 귀찮게 뭐하러 자꾸 전화하느냐는 핀잔 같은 것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은 이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을 챙긴다는 은근한 난내기다. 그래서 곁에 있는 마을 노인들이나 다른 이들에게 잘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외로움의 표시가 아닐까 싶다. 엉뚱한 데 기운을 쏟는다며 마을 회관에는 잘 안 내려가는 어머니이다. 마을 회관에서 고스톱을 치며 시끄럽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당신은 조용히 집에서 불경을 읽거나 사경을 하는 것을 마음 편안해 하신다. 그럼에도 전화를 해와 회관으로 나오기를 청하면 내려가 함께 점심도 먹고 그러는데 그 사이 내 전화를 받으면 목청을 돋우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당신의 자기 방어일 수도 있다. 당신이 지금 홀로 지내도 늘 아들이 붙어 있으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 같은 목청일지도 모른다. 젊은 날 어머니는 장구도 잘 치고 놀기도 잘하는 분이었다. 그런데 두 자식을 잃은 후로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잦아졌다. 시골집 당신 책상에는 부처님상 옆에 형 사진이 나란히 놓여있다. 당신은 수시로 촛불을 켜놓은 채 찬불가를 틀어놓거나 염주를 돌린다. 마실도 없이 집에만 있으면 어머니는 온종일 말 한마디 없을 것이다. 가는 귀가 어두우니 처마 끝 풍경 소리도 뒷산 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친하지 못한다. 볼륨 높은 텔레비전 소리만 빈집을 울린다. 하루 두 번씩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다. 전화로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를 통해 어머니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화를 할 때마다 거의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된다. 네, 어머니 어디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반찬은 뭐 있어요? 거기도 덥지요? 비는 안 와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는 없으세요? 어쩌다 화제거리라도 만들면 어드거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대부분 그저 목소리를 통해 어머니의 컨디션이나 체크하고 안심하는 정도의 통화다. 사실 나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건네고 싶다. 엄니, 사랑해요. 편히 모시지 못해 늘 죄송해요. 오늘은 엄니가 많이 보고 싶어요.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참 감사해요, 엄니. 우리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 살아요. 하지만 한 번도 이런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엄니는 내게 종종 고맙다라는 표현은 하지만 나는 어머니께 고맙다는 표현을 해본 기억이 없는 듯하다. 아무래도 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서툴러서 편지를 쓰려고 하였다. 그런데 우체부 발길조차 뜸해진 세상이다. 그래서 자주 작은 물건이라도 챙겨 편지와 함께 택배로 보낼까 하였다. 6필 편지를 쓰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짧은 인사말과 종종 쓰고 있는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씩 출력해서 보내드릴 참이었다. 택배를 뜯어보는 즐거움이며 편지 읽는 즐거움이 잠시나마 당신의 벗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기특하였다. 하지만 생각뿐이었다. 아직 한 번도 그리 한 적이 없었다. 사업하는 사람은 물이 새어 들어오는 배를 이끌고 항구를 향해 항해하는 선장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배의 선장이지 싶다. 오랜 세월 휘진 육신을 이끌고 뱃밥을 먹이며 이만큼 우리를 정박시켜 놓았다. 나는 어머니의 개선말뚝이었으면 한다. 배가 뒤집힐 듯 풍랑에 이뤄도 줄이 풀려 홀로 떠돌지 아니하도록 어머니를 잘 붙들고 있는 개선말뚝. 하지만 이 또한 생각뿐이니 그저 씁쓸할 뿐이다.